안녕하세요. 은행원의 돈 공부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은퇴하고 뭐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 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막상 주변에 보면 대기업을 퇴직하고도 그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퇴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막상 지금 생활비, 교육비로 써야 하는 돈이 많아서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노후를 대비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월 10만 원으로 노후에 월 100만 원을 만든다고? 사기 아니고요. 코인도 아니에요. 이 방법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작성한 유서에도 적혀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노후 준비에 적용하면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에서 S&P 500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하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고요. S&P 500이라는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우량한 기업 500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매월 11만 원씩 25년간 넣으면 세금 떼고 연금으로 매월 약 95만 원을 25년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결국 투자라는 거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돈인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놓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원금 보장되는 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10년 물가 상승률의 평균이 약 2%인 걸 고려하면 돈을 불리지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매월 11만 원씩 25년을 넣으면 3,3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걸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 상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이곳으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코카콜라 등 우리가 많이 아는 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수익률이 애플은 20% 상승, 아마존은 10% 하락, 코카콜라는 5% 하락이라고 해볼게요. 애플을 가진 사람은 20%나 수익을 받겠지만 아마존을 가진 사람은 10% 손실을 받겠죠. 만약에 우리가 애플, 아마존, 코카콜라를 똑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5%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변동성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 자체가 500개의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실제로 S&P 500의 10% 평균 수익률은 9.77%고요. 마이너스가 나는 시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한국의 다른 지수들보다 안정적이고요. 그럼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렸잖아요. 여기는 미국 시장을 바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중에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재 시점에는 9개 정도 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상품 설명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 번거롭기도 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비용은 실제로 우리가 내는 모든 비용보다 조금 적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과 비용을 보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의 펀드 공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공시 시스템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수익률 추세는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조금씩 다르고요.
수수료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수수료가 비싸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률을 떨어뜨린 요소가 되거든요. 수익률이 제일 높고 수수료가 가장 싼 상품이 있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런 상품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과거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할 게 매월 매년 순위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용하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서 상품을 바꿀지 그대로 둘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팔지 않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10%만 수익이 나도 얼른 팔아버리고 싶고 안 팔다가 떨어지면 엄청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손실나면 마이너스가 너무 싫어서 그냥 다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머리로는 우리가 제일 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위한 투자는 장기로 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펀드 외에 다른 투자는 짧게 하셔도 되고 자주 매매하셔도 되는데 이 안에서는 안 팔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저도 작년 8월부터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S&P 500의 1년 수익률이 연 10% 정도 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팔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로 25년 동안 기다려 보려고요.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혹하실 수도 있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중도에 돈을 빼지 않길 바라서예요. 이 상품은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 받았던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16.5%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리고 투자도 중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이 적은 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 원도 부담스럽다면 더 적게 넣으시다가 나중에 여유되실 때 조금 더 넣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좀 더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납입을 좀 더 짧게 하고 싶은 분들은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매월 11만 원 투자해서 매월 95만 원 받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정과 산출 방식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 수익률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9.77%로 잡았고요. 수수료는 펀드 공시 기준으로 평균값인 0.48%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질 수익률은 연 9.29%로 잡았고요. 적금처럼 매월 넣는다고 가정했고 투자 기간만큼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연금 수령은 매년 1,210만 원으로 설정했고 참고로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55세부터 69세까지는 세금을 5.5%로 떼면 월 95만 원, 70세부터 79세까지는 세금을 4.4% 떼면 월 96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와요. 참고로 계산은 넣지 않았지만 매월 11만 원씩 연간 132만 원을 이 계좌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으로 연봉에 따라 매년 약 17만 원 혹은 약 22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매월 넣게 되는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 펀드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전 영상들보다 좀 더 쉽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융상품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용어도 낯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깊이로 전달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전 영상들이 처음 금융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다 썼다가 없고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